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가족들은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미묘한 단서를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를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진행 이상입니다. 이는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며 평화롭고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들이 삶의 마지막 단계 몇 달 또는 몇 년 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조기에 인지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5가지 주요 신호와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1. 체중의 급격한 감소. 노년층에서 체중의 급격한 감소는 종종 건강 악화의 첫 번째 눈에 띄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거나 벨트를 더 조여야 하거나 식욕이 감소하는 것 등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빠른 체중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 적극적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몸이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근육량의 잠재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 또는 근육 소모는 면역 체계의 약화, 낙상 위험 증가, 감염에 대한 더 큰 취약성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내부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하며 이는 건강 악화에 기여합니다. 식욕 감소는 노년층에서 체중 감소의 또 다른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미각과 후각이 감소하여 음식이 덜 즐겁게 느껴지고 결과적으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삶의 후기 단계를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평소에 배고픔 신호가 없으면 개인들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건강의 점진적인 감소는 신부전, 암,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식습관 감소를 일으켜 체중 감소에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로 식사를 보충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크게 감소한다면 이는 몸속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 섭취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수분 섭취를 우선시하고 먹기 쉬운 편안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의 급격한 감소는 몸이 이 단계에서 개인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더 깊은 돌봄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2. 극도의 피로와 쇠약. 극도의 피로와 쇠약은 종종 노인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느끼는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이 피로는 깊고 지속적이며 휴식으로도 거의 완화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걷기,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도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활동에 쉽게 참여했던 활기찬 개인도 이제는 가장 간단한 행동조차 지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피로는 단순히 노화의 일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몸이 느려지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몸은 가장 필수적인 시스템을 우선시합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할 수 있고 순환이 약해지며 근육이 신체 활동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노인들은 더 긴 수면 시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가 움직임에서 필수적인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와 함께 종종 정서적인 고통도 따릅니다.
한때 독립적이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던 노인들은 이제는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투쟁은 그들이 한때 즐겼던 상호작용이나 취미를 피하는 등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사회적 참여의 부족이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쇠퇴를 가속화하는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편안함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정서적인 존재감을 제공하여 그들이 평화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의 남은 시간은 소중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인지 혼란과 정서적 위축. 몸이 삶의 끝을 준비함에 따라 뇌는 인지 혼란과 정서적 위축으로 나타나는 깊은 변화를 겪습니다. 한때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경계하며 참여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망각의 징후를 보이거나 이전에 쉽게 수행했던 작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따라가는 것,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 심지어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반복하거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며 개인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점은 이러한 인지 변화가 종종 죽음 전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뇌의 기능 저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몸의 순환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뇌가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이 더 두드러지고 개인은 결정을 내리거나 심지어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과 장소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와 동반되는 인지 저하는 종종 정서적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은 더 이상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세계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한때 대화, 사교, 관계 유지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러한 활동을 피곤하거나 압도적이거나 심지어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때 즐겼던 활동에 참여하는데 덜 관심을 보일 수 있으며 익숙한 환경이 낯설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단절은 사랑이나 관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뇌의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노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인지 및 정서적 처리 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면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와의 참여 능력이 점점 더 제한됩니다.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종종 그 사람이 신체적 죽음 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이러한 정서적 손실은 불가피한 죽음만큼이나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 및 정서적 변화는 의도적이거나 개인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대신 가장 동정적인 반응은 그들이 경험하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드럽고 조용히 말하며 안심을 제공하고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말로 응답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사랑, 관심,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과 동반을 제공하는 것은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강제적인 상호작용보다 종종 더 의미 있습니다. 이 조용한 순간들에서 당신의 존재는 가장 큰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들이 삶의 이 마지막 단계를 탐색하는 동안 안전하고 소중하며 지원받는다고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1초월 댓글로 남겨 저와 함께 여전히 있음을 알려주세요. 4. 빈번한 감염과 느린 치유. 몸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한 쇠퇴 신호 중 하나는 면역 체계의 약화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과거에는 쉽게 이겨냈을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한때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돌고 있는 모든 감기나 감염에 걸린다면 이는 그들의 면역 방어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때는 사소하고 짧은 질병이었을 것이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며 심지어 작은 상처나 멍도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래 치유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감염은 몸이 이전처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며 일반적인 질병에서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폐렴, 요로 감염, UTI, 심지어 피부 감염과 같은 감염이 더 빈번해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몸의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덜 효과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잘 작동했던 치료법이 더 이상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나 기타 의학적 개입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감염은 계속 재발하거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개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서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 약화의 또 다른 결과는 만성 상처, 욕창이나 작은 상처의 느린 치유입니다. 몸이 쇠퇴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혈액순환 저하는 피부와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의 흐름을 제한합니다. 이는 상처가 효율적으로 치유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느린 치유 과정은 상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면 작은 부상조차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처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족들에게 빈번한 감염과 느린 치유를 다루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되도록 돕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찾거나 항생제를 다시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치료보다는 위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며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여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삶을 연장하려는 시도보다는 편안함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남은 시간 동안 평화와 존엄을 제공하여 더 이상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는 감염으로부터 치유하려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 호흡 또는 순환의 주요 변화. 몸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면 호흡과 순환의 주요 변화가 점점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몸이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신호 중 하나는 호흡 패턴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얕거나 불규칙하게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흡입 사이에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을 관찰할 수 있거나 호흡이 예기치 않게 빨라졌다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깊은 숨과 긴 멈춤이 번갈아 나타나는 리듬 패턴, 체인 스톡스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불안할 수 있지만 몸이 천천히 멈추어 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이 더 이상 정상적인 호흡 리듬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반영합니다. 호흡의 변화와 함께 순환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중요한 장기의 혈액 공급을 우선시하여 말단부의 순환을 줄입니다. 이로 인해 손, 발, 코, 귀가 차가워지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심장이 이전처럼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느려지면서 말단부는 더 이상 동일한 양의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에도 숨이 차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쇠퇴 지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거나 말하는 것조차 숨이 차다면 이는 그들의 폐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폐에 체액이 쌓이면 지속적인 기침, 천명, 숨을 쉬기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얕은 호흡, 불규칙한 호흡 패턴, 그리고 순환 기능의 저하를 보는 것은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죽음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되돌리거나 멈출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고치려는 시도보다는 편안함과 안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습기를 사용하면 기도의 건조나 혼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다면 작은 물 한 모금을 제공하는 것도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나 산소요법이 호흡 곤란을 완화하여 더 평화롭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것처럼 노화와 삶의 마지막 단계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와 극도의 피로부터 인지 혼란, 빈번한 감염, 그리고 호흡과 순환의 변화까지 각 신호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의 끝을 향해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돌봄, 연민, 그리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셨다면 저희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이 실생활에 적용할 계획인 한 가지 주요 포인트를 공유해 주세요.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더 많은 유용한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